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제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자 고자편의 고자 하편의 시작입니다.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민유문 옥녀자왈 예여식 숙중 왈 예중 세기열의 숙중 왈 예중. 임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산동성의 지인이라고 제녕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옛날에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이었죠. 그 이민은 임나라 사람이 이름 말입니다. 이때 인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평민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귀족을 얘기합니다. 어떤 임나라의 귀족이 옥녀라는 사람은 이름이 련인데 복성입니다. 옥녀가 복성이고 이름이 옥녀련이라는 사람인데 맹자의 제자입니다. 맹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임나라의 어떤 사람이 맹자의 제자인 옥녀자에게 묻습니다. 네, 당신들은 예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예와 식 가운데 이때 숙은 어느 것이 중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여식. 그랬더니 옥녀자가 당연히 예가 중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민이 또 묻기를 색이열의 숙중, 색과 예는 어느 것이 중합니까? 했더니 옥녀자가 당연히 예가 중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와 식 그리고 색과 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의 제자인 옥녀자는 당연히 예가 중하고 색과 예 가운데는 또 예가 더 중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민이 말하기를 이례식즉 기이사 이례식즉 기이사 불이례식즉 득식 필이예호. 예를 지키면서 먹으면 굶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굶어 죽게 되고, 불이례식즉 무엇을 먹을 때 예를 따지지 않고 우선 내가 먹고 살자. 내가 먹고부터 살자. 그 이례식즉 기사라는 것은 남에게 양보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차리다가 남에게 먹는 것을 양보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는 것. 이것이 이례식즉 기사고 불이례식즉 득식. 그러니까 음식 앞에서 양보 없이 우선 내부터 먹고 보자. 남이 죽건 살건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먹을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필이래요.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예를 지킬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극한 상황일 때 먹지 않으면 죽고 양보하면 죽고 우선 자기부터 먹고 보면 사는 그런 극한 상황일 때도 반드시 예를 지켜야 되느냐. 그런 예를 지키다 보면 자기는 본인은 굶어 죽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이민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친영즉 부득처 불친영즉 득처 필친영호. 그러니까 친영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를 치르고 혼례를 치르고 자기 집으로 신부를 모셔오는 것, 이것을 친영이라 그럽니다. 중국에는 고대로부터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장가를 갔죠. 장은 바로 장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가라 그랬죠. 장가 간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친영,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모시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오는 것. 제도가 우리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시집을 간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중국은 시집을, 친정을 하게 되니까 시집을 가는 것이죠. 예, 시가로, 시집이라는 것은 시가에 가서 산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집을 간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장가를 간다. 요즘은 뭐 되게 집을 마련해가지고, 신랑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신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시집도 아니고 장가도 아니고 결혼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즉 부득처. 그러니까 이 예를 지켜서 신랑 신부 집에 가서 그 혼례를 치르고 정식으로 치르면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처를 얻을 수가 없고, 불친정즉 득처. 그러니까 그러한 예를 지키지 않고 가서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예와 관계없이 가서 뭐 약탈을 한다든지 뭐 겁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이 장가를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필친정호 반드시 이 친정의 예를 택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었더니 옥녀자가 불능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예, 이 대답하기 곤란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능대랑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일, 그 이튿날, 예, 지추, 옥녀자가 있던 임에서 맹자가 있는 추나라까지는 대강 한 40km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갈지자죠. 맹자가 사는 추 땅에 가서, 추에 가서 이고 맹자, 어제 있었던 그 이민과 임나라 그 귀족과의 대화를 맹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기를 이 어답시야라고 읽으면 이 주자가 한 주대로 한 것이고, 오답시야 하유라고 읽으면 그 최초의 줄을 썼던 조기가 한 것인데, 조기 줄을 따른 것인데, 이 조기는 감탄사를 보고, 아니 뭐라고 이런 뜻이고, 답시야 하유는 이것을 대답하는데 하유이라는 것은 뒤에 이 난자가 생략된 겁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 그게 어려운 것이냐? 예? 하유 뒤에는 난자가 생략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기대로 이 물음에 대답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렇게 쉬운 것을 대답하지 못했단 말이냐?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주자에 의하면 답시야, 이것에 답을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뭐가 어렵느냐, 이렇게 말하면 주자, 그리고 하고 놀라고 이 질문에 답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조기의 줄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최기본이 제기말 방촌지목 가사고어 잠루. 최라는 것은 헤아리다, 재다, 이런 뜻입니다. 재다, 헤아리다. 그리고 본은 바탕, 근본, 여기 밑에 밑바닥 여기고요, 본이죠. 재라는 것은 윗부분인데 여기에서부터 재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가지 않고, 이게 불체기본의 제기말, 이쯤에서 아예 여기서부터 재어가지고 올라가면,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방촌지목은 3.33cm예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 안 되는, 그냥 한 뼘 정도 되는, 한 뼘도 안 되는 그러한 이 나무를 가지고, 잠루라는 것은 아주 높은, 이렇게 이쯤 이렇게 된 이런 누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십 미터가 되는, 여기 이 잠이라는 것은 뾰족하단 말이고요. 루라는 것은 2층 이상의 집을 누각이라고 할 때 누락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재어 올라오지 않고,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 잠루와 높이를 재는다면 3.33cm밖에 안 되는 나무 조각도 이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뭐 차라리 여기서부터 재어도 상관없죠. 3.3cm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 잠루보다 아주 높은 이 누각보다 더 높다 이렇게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고어 잠루라는 것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밑바닥의 높낮이를 전혀 따지지 않고 끝머리만 이 재라는 것은 가지런하게 한단 말이죠. 가지런하게 할 경우에 한 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무를 가지고도 산처럼 높은 아주 뾰족한 아주 고루 거각보다도 더 높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금중어 우자 기위 일구금여 일여우지위제. 이때 쇠죠. 쇠가 중어 우자, 그러니까 이 깃털보다 그러니까 쇠가 깃털보다도 새의 날개 같은 거 깃털보다도 무겁다는 것은 당연하죠. 쇠가 더 무겁다 하지 않습니까? 어찌 일구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금은 바로 이 구는 옛날 말로 한다면 혁대의 고정장치인 이 걸쇠를 말하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버클입니다, 여러분. 혁대 앞에 있는 버클 있죠, 버클. 예. 이게 바로 구금이 바로 버클이에요. 버클 하나 아주 가볍죠. 무거워봐야 한 1, 2kg밖에 안 되잖아요. 몇백 g밖에 안 되잖아요. 구금과 여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술에 가득히 실은, 큰 술에 가득히 실은 날개, 털들, 예? 깃털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여우가 더 무겁죠. 어떻게 이 바클 하나가 이 술에 가득 실은 이 털만치 털의 무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런 것은,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쇠가 이 깃털보다 무겁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취식지중자라는 것은 뭐냐면, 먹는 것 가운데서 중요한 것과 예지경자, 예 가운데 사소한 것을 비교한다면,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예의 가벼운 예를 비교한다면, 해시식중, 해시라는 것은 어찌 해자고, 시라는 것은 이 시자와 마찬가지 글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다만, 어찌 다만이란 말이고요. 식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음식이 중하기만 하겠는가, 음식이 중요하기만 하겠는가. 그럼 바꿔 말해서 이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식지중자와 예지경자를 비교하면 먹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죠. 얘는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얘를 인사를 하고 먹는 것, 둘 다 먹는 것. 근데 인사를 안 하고 먹는 것, 이게 예지경자죠. 식지중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취색지중자, 예지경자 비지. 그 색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여자 문제, 크게 달리 말하면 또 이 취색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식색 성야, 먹는 것과 종족 이 보존의 이 법칙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식색이 바로 본성이다. 이렇게 옛날에 고자가 한 말 있었죠. 그 색지중자와 예지경자를 비교한다면, 해시 색중, 색이 중할 뿐이겠는가? 어찌 색이 다만 중할 뿐이겠는가? 당연히 색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식지중자와 예지경자를 비교하면 당연히 식지중자가 식이 더 중요한 것이고, 색지중자와 예지경자를 비교한다면
색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너 왕응지 가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예. 자네가, 예, 이 옥녀에게, 옥녀련이죠. 옥녀연. 자네가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응해라. 이렇게 응해라.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진형지 비이 탈지 식즉 득식. 진이라는 건 뭐냐면 비틀다는 말이죠. 비틀다. 예, 비틀어가 빼는다는 말입니다. 형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먹으면 득식, 예, 먹을 수 있고, 예, 먹을 수 있고. 부진즉 형의 것을, 형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뺏지 않는다면, 먹을 수가 없다면, 장진지호, 너는 형의 팔을 비틀어서 음식을 먹겠느냐? 예, 이런 말이죠. 그리고 유동가장이 루기처자즉 득처 불루즉 부득처 즉 장루지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는 넘는단 말이죠. 동가는 이웃집이란 말입니다. 예, 이 동가는 이웃집이란 말이고, 이웃집의 담이죠. 담을 뛰어넘어서 그 이웃집의 처자는 처녀죠. 처녀를, 이 루라는 것은 뭐냐면 가볍게 끌어안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끌어안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이 포자를 쓰면 아주 확 끌어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게 끌어안는 거예요. 루라는 것은 좀 가볍게 끌어안는다. 달리 말해서 팔짱을 끼다는 정도의 뜻인데, 결국은 여기서는 원래 루와 이 루자와 포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뭐 팔짱을 끼다, 가볍게 끌어당기다 하는 뜻이고, 포라는 거 와락 끌어안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자를 유혹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불루즉 그렇게 여자를 유혹하고 그래 끌어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가를 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장루지호, 그럴 경우에도 아내를 끌고 그냥 가서 팔짱을 끼고 끌어오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형의 팔을, 조금 전에 앞으로 가서요. 예. 여기 형의 팔을 비틀어서 빼앗아 먹는다면, 예? 빼앗아 먹는다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먹을 수 있고, 팔을 비틀지 않는다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면 그럴 경우에도 형의 팔을 비틀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웃집의 동쪽 집이 이웃집의 담장을 넘어서 그 집의 처녀를 끌고 오면, 끌어안으면 자 아내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라도 끌고 오겠는가.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예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교라는 사람은 주자는 이 조교가 조나라 임금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줄을 달았는데, 이 뒤에 명나라 때의 유명한 학자인 왕응린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고증해서 곤학기문이라, 왕응린의 곤학기문이라는 책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미 조나라는 춘추시대에 이미 송나라에게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서로 합병하는 그런 시기에 이 조나라는 나라는 송나라에게 망한 나라입니다. 춘추시대에 망했어요. 맹자는 전국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나라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조나라 임금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조기나 주자는 조기 주를 따르는데 조기나 주자가 다 틀렸다.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맞는 고정이죠. 그냥 조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맹자에게 묻기를 인계가해위여선 유저 사람이면 누구라도 사람은 누구나 요순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 맹자께서 늘 평상시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맹자왈 연 그렇습니다. 맹자가 듣기도 했고 내가 말하기도 했다. 근데 맹자의 사상 가운데 보면 사람이 누구나 다 요순이 될 수 있다. 다 선한 성을 타고 나서 맹자의 중요한 독특한 중요한 주장이죠. 인성론이죠. 맹자왈 연. 그러니까 조교가 말하기를 교는 자기 이름이죠. 내가 듣기로 문왕은 키가 10척이었고 탕임금은 9척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나라의 문왕은 키가 10척이나 되었고 그러니까 아주 훤칠하고 키가 컸다. 영웅들은 키가 크다 이런 뜻이죠. 탕은 키가 9척이었다. 금교 지금 저는 말이죠. 저는 9척 4천 이장 제 키가 9척 4천이나 돼요. 나도 그러니까 문왕과 탕임금의 중간쯤 되는 내 키인데 나도 이만큼 생긴 사람인데 식속 그리고 밥만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만 축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하주가 어떻게 하면 나도 성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 때문에 조기나 맹자가 조교를 조나라 임금의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해유엇이라는 것은 뭐냐면 키가 도대체 무슨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키가 이것과 그 성인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위지의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순을 담겠다고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성인의 길을 밟아서 성인이 했던 언행을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인어차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역불능승일필추 힘으로 내가 승이라는 건 일때는 이기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들다는 뜻이에요. 예. 일필 이 주자는 이 필자를 이 필자 여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필자라고 해서 이 오리 앞자와 같은 뜻이라 이렇게 해서 오리 앞자와 같은 글자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만은 후세의 학자들은 그냥 필자는 그냥 말 한 마리의 수량사잖아요. 그런데 그냥 금수의 수량사의 하나로 쓰여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필추 그러면 한 마리 이 병아리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내가 병아리 한 마리도 들지 못하는 라고 한다면 위무력이는 진짜 힘 없는 사람이다.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나는 100균을 들 수 있다. 엄청 무거운 60kg 좀 된다고 보시죠. 들 수 있다고 말하자면 즉 위유력지였네요. 이 사람은 바로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말한 위지이의 실천하면 된다 이것이죠. 나는 병아리 한 마리도 들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무력한 인간이고 나는 100균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거운 것은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행동을 한다면 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연즉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확이라고 써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자를 확이라고 읽었는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언해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 확자는 이렇게 이 묘화자 이것이 여기에 묘화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확할 때 확자가 맞는데, 이 개사슴, 이 개견자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것은 발음이 획이 있을 뿐이에요. 확이라는 발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이라고 읽었는지 좀 이상합니다. 요즘 와서는, 확이라고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확자는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새이고요. 새인데 요 위에 요 새 가운데 독특하게 여기에 이렇게 이 머리에 뿔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부엉입니다. 부엉이. 부엉이지만 이게 부엉이 환자지만 손 숫자를 오자가 바로 손이죠. 오른손이잖아요. 손으로 이걸 잡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근데 또 뭘 가지고 잡냐면 개개를 붙여가지고 이거 사냥개죠. 사냥개를 동원해서 이 잡다, 이 부엉이를 잡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 뒤에는 뭐 모든 짐승을 잡다 하면 다 이 글자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조류를 잡는 것을 획이라 그랬는데 뒤에는 조류뿐만 아니라 금수를 전부 다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 하여튼 여기서 오획이라는 사람은 고대에 힘이 엄청 센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오획. 현재 오획지임, 임이라는 건 짐인데요. 오획이 들 수 있는 것을 든다면 시역 위 오획, 이 사람도 오획일 뿐이다. 오획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걸 깨닫고 알고 행동을 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오획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단련하고 운동해서 무거운 것을 들면 되는 것이고, 요순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요순처럼 요순을 롤 모델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요순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 부인, 기이, 불승위, 환제. 그렇게 사람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 들지 못하는 것을 걱정으로 어찌 들지 못하는 것을 걱정합니까? 불위이, 이 불자 마찬가지죠. 불위, 실제로 행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실제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의란 것은 뭐냐면 실제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데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죠. 불의라. 예.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서행 후장자 위지제, 질행 선장자 위지부제. 서행은 천천히 걸어서 후자는 동사가 되죠. 나이 많은 사람, 난 어른보다 뒤에 가는 것을, 서행에서 장자의 뒤에 가는 것을 일러서 제라고 하고, 공손하단 말이죠. 질행, 빨리 걸어서 어른보다 어른 앞질러 가는 것을 부재, 공손하지 못하다고 말하는데, 말하죠. 소불리야. 그러니까 부서행자. 천천히 가는 것을 기인소불능제, 천천히 걷는 것이 어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른보다 천천히 뒤에 예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천천히 갈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소불이야. 천천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아는 대로 공손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순지도 효제이의, 요순의 도는 효제가 있을 뿐입니다. 효제자, 덧보태면 효제자, 세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요순의 도는 효와제를 실현하면 그 사람은 요순의 도로 따라가는 것이고, 뒤에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면 요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 기이, 불승위, 환제, 불위이, 서행, 후장자, 위지제요, 질행, 선장자를 위지부제라. 부서행자, 기인소, 불능제,
소불리약 요순지도 효제이의 예. 자복요지도 그대가 예, 그대가 예, 자네가 이런 말이죠. 조교 자네가 복요지복 요임금의 옷을 입고 요임금의 옷을 입고 예. 그리고 예. 이 송요지언 요가 쓰던 말을 하고 요가 했던 말을 외운다는 말은 말이에요. 요임금이 했던 말을 그대도 그 요임금 같이 하고 행요지행 그 요임금이 했던 행동을 행은 실천한단 말이죠. 실천하면 예. 시요이의 이것은 바로 그와 바로 요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죠. 시요이의 예. 그런데 그와 달리 자네가 걸주 요와 반대는 걸이죠. 걸주는 예,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고 이 걸은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잖아요. 포군이 포악한 군주죠. 예, 걸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복 걸지복 그대가 거리 입었던 옷을 입고 송 걸지언 거리 했던 말을 하고 행 걸지행 거리 행했던 행동을 하고 예. 이렇게 한다면 예, 시걸이 그런 자네는 바로 걸과 같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요지복 송요지언 행요지행 하면 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요지복 송걸지언 행걸지행 하면 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조교가 말합니다. 조교 득견어 축은 예, 이때 견이라 읽지만 번역을 할 때는 교가 추군의 주나라 임금을 배울 수 있다면 현이라고 이렇게 하기죠. 알련할 수 있다면 예, 교 득견어 축은 주나라 지금 주나라에 와 있죠. 가이 가관 제가 이 가자는 빌릴 가자 차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이 어떤 관사 하나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조교를 누굽니까? 이 처음에 줄을 썼던 조기나 송나라 때 주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조교가 이 조나라 임금의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미 망한 지 오래된 나라인데 뒤에 고증을 해보니까 가히 가관 이 관사를 하나 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주나라 군주를 뵙고 나면 관사를 빌릴 수 있으니 원류이 거기에 머물러서 수업원문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사에 머물면서 선생의 문화에서 예,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뻥이 있어 보이고 말이 좀 불신뢰 보이죠. 그래서 주자의 주에도 보면 이 사람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주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예. 천박하고 누추하고 추솔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랬더니 맹자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도약대로연 그 도는 대로와 같습니다. 예. 큰 길과 같으니 기난지제 어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당신은 효제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예. 기본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 그래서 효제부터 실천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부도약대로연 그 도라는 것은 큰 길과 같으니 기난지제 어찌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뭐 나에게 따로 뭐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갈로 열고 나는 자네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인병불구이 사람들의 병은 도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도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병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것, 도를 구하지 않는 것이. 자귀이 굳이 당신이 돌아가서 집에 가든지
당신 나라에 가든지 뭐 구체적으로 알지만 내가 있는 문 밖에 나가라. 나가서 그것을 구해보라. 가보면 이 여사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을 가르칠 만한 스승은 얼마든지 있다. 남은 스승이 있다는 말은 당신을 가르쳐 줄 만한 스승은 온 사방에 깔려 있으니까 나가서 찾아오라고. 맹자가 이렇게 이 사람을 그냥 거절하고 돌려보내버려. 냉정하게 돌려보내버리는 것이죠. 예. 부도약대로연 기난지제 인병 불구이 자귀이구지 유여사.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